우린 특별히 운이 나빴던 것도 좋았던 것도 아니다. 그 끔찍한 전쟁에서 평균치의 화를 입었을 뿐이다. 그런 생각이 복수나 고발을 위한 글쓰기의 욕망을 식혀주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겪었던 6.25 전쟁으로 오빠와 삼촌을 잃고 복수하는 마음에서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했다던 고 박완서 선생님은 맨 처음에는 세상을 향한 그런 억울한 마음에 울분을 담아서 글을 썼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전쟁은 누군가의 그런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인 것이기에 오늘 6.25를 맞이하면서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라는 말에 새삼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전염성 열병이 전쟁보다 무섭게 인간의 마음을 위축시켰던 6월. 이제 그 모든 액난들 다 물러가고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첫 곡은 온마니 밤매움으로 공양 올리겠습니다. Om
연화수 보살님이시여, 모든 고통과 액난은 다 소멸되고 우리가 바라는 바가 뜻대로 원 성취되게 하소서라는 축복문이 담겨있는 육자 대명왕 진언 옴마니 밤매훔. 6글자 속에 그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오늘 이 옴마니 밤매훔이라고 하는 이 한 곡의 불교 음악만으로도 스튜디오가 다 정화가 되는 것 같고 온 세상이 훨씬 더 맑게 정화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셨는지요? 민족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벌써 올해가 65년째가 됩니다.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전쟁을 치르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맘때가 되면 떠오르는 그림 한 점이 있는데요. 김환기 화백의 피난열차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김환기 화백은 그 시대에는 참 천재적인 그 화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아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고 그 밖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겐 그렇게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 김환기 화백이 남겨놓은 그림과 또 그분의 어떤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사상이나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이 김환기 화백의 피난열차라는 작품을 보면 한국 근현대 추상화의 그 대가답게 김환기 화백은 이 작품에서 이제 고향을 뒤로 한 채 피난열차에 몸을 싣고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그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아주 단순하면서도 원색적인 그런 색감으로 표현한 아주 작은 그 소작이에요. 작은 그 화폭 속에 담았는데 근데 제가 유독 이렇게 피난열차라고 하는 이 작품에 감명을 받은 건 피난길이라는 암울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오히려 해학적이면서도 희망찬 모습으로 그려낸 그 작가의 마음이 읽어져서예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에도 희망을 걸 수 없었던 그 암울한 시기라 할지라도 이 김환기 화백은 그림 한 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오리라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듯한 그래서 이 그림이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개개인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김환기 화백의 피난열차가 전해주는 메시지처럼요. 피난열차가 언젠가는 희망의 열차가 되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6.25 65도를 맞이하는 오늘에 여러분에게 김환기 화백의 피난열차 그림 한 점을 오늘 소개해 봅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오늘 쉘라 라이언의 목소리로 띄워드립니다. 이 노래는 원래 안락하고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 작곡되고 노래 불러졌다 그럽니다. 잠을 취하지는 않으실지라도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속에서 노래 감상해 보시면 좋겠네요. Little girl, it's time you sleep now. Your face is pale, rest those tired blue eyes. It's long past your bedtime story. Little girl, God keep you while you sleep now. On wings of the wind or the dark rolling deep, angels are coming to watch o'er thy sleep. Angels are coming to watch over
sailing way out on the blue, laden with herring of silvery hue. Silver the herring and silver the sea, and soon there'll be silver for baby and me. Hear the wind blow, Lord, hear the wind blow. Lean your head over and hear the wind blow. Oh, winds of the night, may your fury become. May no one that's dear to your island be lost. Blow the wind gently, calm be the foam. Shine their light brightly to guide them home. Hear the wind blow, Lord, hear the wind blow. Lean your head over and hear the wind blow. The car oaks tomorrow will stand on the shore. Daddy, the sailing no more. The nets will be drying, the nets heaven blessed, safe in my arms, dear, untented your res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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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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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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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 o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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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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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무더운 여름에 바람이 없다면 아마 사람이 이게 숨이 막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 그 환풍을 잘 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문을 다 열어서 공기 소통을 하고 바람이 휙 들어왔다가 싹 방 안에 있는 탁한 공기를 몰고 나가지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이 지구촌 전체가 바람이라는 요소가 없다면 그 어떤 생명도 살 수도 없었을 것이고 양육되지도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올 때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혹시 사찰을 참배하게 될 때 탑이나 사찰 내에 경내에 있는 나무 그늘이나 또 사찰의 툇마루나 어디에 이렇게 걸터 앉았을 때 가만히 앉아서 바람이 불어오면 정말 눈을 감고 조용히 그 바람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바람도 소리가 있거든요. 뭐 슈슈슈슈 불어올 수도 있고 휙휙 지나갈 수도 있고, 바람이 한편의 시를 데리고 오는지, 아니면 어디에선가 꽃향기를 모시고 오는지, 아니면 어디에선가 좋은 소식을 데리고 오는지, 바람 소리에 앞으로는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바람 속의 책 한 권, 지난주에 이어서 독일의 여성 심리학자인 베르벨 바르데츠키의 책을 이번 주에도 이어서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 베르벨은 독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심리학자이고요. 주로 자존감 훼손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치유하는 다양한 강연과 또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오늘은 그녀의 책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바로 이 책입니다. 너는 내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중에서 상처를 주게 만드는 4가지 함정이라는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 이 4가지 함정 중에 오늘은 첫 번째 함정과 세 번째 함정, 이렇게 두 편만 소개를 해드려 볼까 싶은데, 들어보다 보면 내 주변에도 저런 사람이 있는데 저건 내 이야기 같아, 우리 식구 이야기 같은데 혹시 이럴런지도 몰라요. 조용히 들어보시죠. 첫 번째 함정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중 속박이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파란색과 흰색 셔츠 2장을 선물한다. 아들이 흰 셔츠를 먼저 입어보자 어머니가 말한다. 파란색은 마음에 안 드니? 만약 아들이 파란색 셔츠를 먼저 입었다 해도 엄마의 반응은 똑같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중 속박은 상대방에게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요구를 해서 상대방을 항상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만든다. 옷이 예쁘네요 라고 인사를 건네면 평소에는 정말 별로였나 보군요 라고 대꾸를 하고, 웃는 얼굴이 참 예쁘네요 라고 칭찬하면 웃지 않을 때는 못생겼군요 라고 말한다. 이것은 곁에 있는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다.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잘못된 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두 사람은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자신이 영원한 실패자라고 느끼게 된다. 세 번째 함정은 사랑한다면 내가 뭘 갖고 싶어 하는지 당연히 알아야지다. 이 세 번째 함정은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연인이거나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애정이 없다고 비난한다. 예를 들면 생일 선물로 여자친구는 지갑을 받고 싶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찾아왔다. 그녀는 보자마자 기분이 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다. 저 남자는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대체 날 사랑하긴 하는 걸까? 사랑한다면 알아서 다 챙겨주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곁에 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들은 뭘 선물 받고 싶은지 절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다만 은근슬쩍 지나가는 말로 귀뜸해 줄 뿐이다. 지갑이 낡았어.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라든지 저 지갑 예쁘지?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눈치채주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는다. 상대가 자신과 다른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을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상처를 주는 함정이다.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죄책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비목. 우리 가곡 중에 비목도 참 명곡입니다. 저는 이 노래의 그 1절도 좋지만 2절이 참 좋아요. 국노루산 울림 달빛하고 달빛하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적막감에 울어지친 비목이요. 옛날 분들은 가사 한 줄 한 줄을 어떻게 이렇게 잘도 표현하고 절묘하게 쓸 수 있었을까? 뭐 시인이나 작곡가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시인이자 음악가이자 이게 다 같이 겸비되어져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한충은 씨가 대금을 불었고요. 권정구 씨가 기타 연주를 맡아서 했습니다.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댓글 오늘도 몇 분 소개해 드릴까요? 서신자님, 정말 스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마 공개방송 보실 때 동행이라는 노래를 부를 적에 이 댓글을 쓰신 게 아닌가 싶어요. 김수연님, 스님 현장에 참여한 것처럼 감동스러워서 눈시울을 적시고 또 웃겨주시네요. 정말 스님께서는 울렸다 웃겼다 또한 말씀마다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합니다. 그러셨고요. 김종걸님, 그냥 좋아서 TV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주 작은 시골에서 스님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로지 불교 TV와 인터넷뿐입니다. 전남 광양 제철소가 있는 곳인데요. 스님, 여기에 음악당이 근사하거든요. 여기 한번 오셔서 나무 아래 앉아서 한번 해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와, 전남의 광양 제철소 옆이라 거기에 음악당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지 얼마나 근사한지 자세하게 한번 올려주시면 또 모르죠. 언젠가 또 그쪽으로 발걸음하게 될런지도요. 고맙습니다. 이영주님은 지난 부산 방송에서 뵙지 못해 대구 방송 때 꼭 가서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지만 스님 방송에 같이 갈 동행이 없고 혼자서는 나설 용기가 없어 참여 못했습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보자니 더욱 스님이 그립고 슬퍼져요. 제게도 함께 할 수 있는 도반이 생기길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방송으로나마 이렇게 뵐 수 있는 게 제게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영주님, 함께 동행할 도반이 없어서 용기 못 내 못 왔다 하시는데 요즘은요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어디든지 혼자 가서 용기 내서 밥 사 먹는 사람 많아요. 혼자서 잘 다닙니다. 공개방송 때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미 발걸음해서 들어오시는 순간 주변이 도반으로 가득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도 TV라도 보셨으니까 다행입니다. 강세장님은 특집 방송에서 배려에 관한 세세한 내용 가슴 깊이 담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BTN 개국 20주년 특집 공개방송 4개 도시 투어 순회 공연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해 주신 스님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와 같이 좋은 방송이 있다는 걸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네요. 김용철님, 좋은 말씀, 음악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라고 했고요. 장윤선님은 스님, 과수원길을 듣고 있자니 먼 옛날의 과수원길이 생각이 나요. 정승영님, 스님, 가만 방송 보고 있으면 방송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지네요. 라는 댓글입니다. 이름을 보다 보니까 시청자 댓글 이렇게 새로운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름만으로도 참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청자 댓글 소감을 소개해 드리다 보니까 공개방송을 보시고 감동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BTN 개국 20주년 특집으로 마련했던 나무 아래 앉아서 4대 도시 투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렸죠. 그래서 그 공개 방송을 보시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제게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특집 방송 보시고 제가 있는 사찰이 어딘가 궁금해서 전국 각처에서 지방에서 그 정각사 절을 찾아오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집 방송을 보신 분들의 환희심, 그리고 다시 보고 싶다라는 여러분들 시청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또 시간을 놓쳐서 못 보셨다 하는 분들을 다 아울러서 7월 한 달 다시 한번 전 지역 특집 방송을 재방송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한 번 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도 사회도시 투어를 하다 보면 제작하는 데는 제작비가 이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하는 거는 별로 돈 들 게 없지만요. 밖에 한번 나가면 그게 다 그 제작비가 드는 겁니다.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방송했는 것만큼 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우리 제작진이 상의를 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5주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방송이 나가니까 참고하시고 공개 방송 못 보셨던 분들에게 두루두루 널리 여러분이 홍보 대사가 되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8월에 다시 이제 이 스튜디오에 와서 원래대로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을 하게 되고요. 7월 한 달은 특집 공개 방송으로 그렇게 보내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송 보시면서 사연 그 방송 보시다가 좀 소감이 남다르다, 또 보시면서 느낌이 어땠다 그럴 때는 편지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일로도 보내주시고요. 주소 한번 일러드릴게요. 서울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2265번지 BTN 불교TV 6층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에게 편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BTN 홈페이지 나무 아래 앉아서 홈에서 다시 듣기를 누르시면 댓글로 시청자 소감 남기실 수 있어요. 또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메일 tre@btn.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나무 아래 앉아서가 모바일 앱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앱을 다운받아서 오며 가며 24시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 TV가 되는 거죠. 이 나무 아래 앉아서 단독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정목스님 4글자만 검색하시면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느 때나 방송 즐기실 수 있으니까 해외에 계시는 분들 또 주변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뭐 상담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럴 때 나무 아래 앉아서를 추천하십시오. 이 시간에 들려드리는 아름다운 음악들은 치유하기에 충분하고 넉넉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들을 선곡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두루 널리 한 분 한 분 홍보대사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방송 보시다가 좀 환희심이 난다 그럴 땐 ARS도 한 번씩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애정을 통해서 BTN도 성장하고 있고 나무 아래 앉아서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 편지로 소개해 드릴까요? 꽃편지가 왔습니다. 정희란 님이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달팽이 편지 소개해 드리죠. 정목스님께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부처님 탄생하신 날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종교는 다릅니다만 부처님의 자비 앞에 서면 경건한 마음에 두 손을 마주 합장하게 됩니다. 108배 절하는 것도 참 좋더군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5년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저녁 예불 시간 맞추어 꼭 108배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참 개운하더군요. 어느덧 꽃피던 봄은 다 지나가고 여름의 잎새들의 무성함을 보며 또 한 번 자연의 섭리 앞에 감개무량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썼습니다 하시고는 6월이라는 시를 보내셨어요. 바람은 한결 가볍게 불어 푸르름 길게 키우고 하늘은 한결 맑아 강물도 길게 흐릅니다. 나에게도 길이길이 가야 할 푸른 길 있습니다. 꽃이 향기를 토하는 계절. 나는 님의 꽃다운 얼굴에 정신이 황홀합니다. 나에게도 길이길이 토할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6월에 푸른 새의 날개 키워주고 6월의 숲은 고스란히 꽃에게 방석 내어줍니다. 내게도 길이길이 내어줄 마음자리 있습니다. 아침 창공 스친 흰 구름, 맨 먼저 푸른 하늘가에 흰 솜 펼치고 지금 숲속에서 잎새들의 낮은 속삭임, 나에게도 길이길이 속삭여줄 사람 있습니다. 스님과 불교TV 제작 선생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만사 형통을 빕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하늘을 보고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면 이렇게 그냥 저절로 시가 막 척척 써지시는 모양이에요. 참 멋진 시입니다. 6월이라는 시 속에 6월의 숲은 고스란히 꽃한테 방석 내어주고 내게도 길이길이 내어줄 마음자리가 있다. 이 한 줄 한 줄 보는 바 그대로의 느낌을 쓰는 것이 그대로 한 편의 시가 되지요. 사연 감사합니다. 종교가 다르지만 108배를 매일 하고 계신다고요. 벌써 5년째라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 단어 중에 108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면서 하심하는 마음으로 5년간 해왔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자들에게도 생소한 말일 수 있거든요. 아래 하자의 마음 심자. 그저 마음을 툭 내려놓는다. 집착하는 마음 없이 저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는다. 이런 말인데 하심하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대하다 보면 참 뭐 화낼 것도 욕심낼 것도 없어지지요. 하심을 자주자주 하다 보면 사람이 어리석음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지혜로워지고 마음의 폭은 더없이 드넓어지죠. 하늘 같고 땅같이 말입니다. 정희라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음악으로 보답해야겠네요. 테너 박인수 씨가 노래합니다. 고향의 푸른 잔디. 꿈속에 그려보는 머나먼 고향아 옛 모습 변치 않고 지금도 잘 있느냐 푸른
뒷동산 정갈새 지저귀는 노래소리 꿈속에 들려오는 어머님의 자장 노래 소리 부르고 푸른 고향의 잔디여 Green Green Grass of Home. 참 옛날 팝송인데 올드 팝송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안되어져서 또 많은 가수들이 불렀죠. 오늘은 테너 박인수 씨의 목소리로 아주 중후하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TV를 보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그시 눈을 감고 다 따라해 보셨을 것 같네요.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사람에게는 은근히 편안함을 주잖아요. 고향 이러면 이가 갈려서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하직하고 나면 본래 고향자리로 돌아가야 하니 고향만큼 행복하고 편안한 곳은 다시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랜만에 오늘 내 마음의 성소 발언문 사무량심 함께 올릴까 싶습니다. 손이 자유로운 분들은 두 손을 합장하시고 오늘 우리 발언문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소서. 더하여 행복의 인연을 짓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소서. 더하여 괴로움의 인연을 짓지 않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고통을 넘어 행복으로 가게 하소서. 더하여 다시는 행복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좋은 것은 가까이 하고 싫은 것을 멀리하려는 마음을 넘어 오로지 평등심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랜만에 사무량심 발언문을 이렇게 독송해 봤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6월 한 달 마무리 잘하고요. 또 7월 달에는 공개방송, 특집방송이 있으니까 7월 한 달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8월에 다시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